안녕하세요. 오진영입니다. 이제 꿈의 심리학, 우리 선생님의 꿈을 네 개의 질문을 가지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꿈에서의 질문은요, 아빠로 등장하는 남성은 누굴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생과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이제 동생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풀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이죠. 여기서 이제 신우가 나옵니다. 그 신우는 누굴까? 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논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번째라는 것은 오타가 났네요. 예, 논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요 네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 미닫이 문을 왼쪽으로 드르륵 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방 안에 등을 보인 채 웅크리고 앉아 있는 남성이 왼쪽으로 고개만 뒤로 돌아 나를 본다. 근데 고개를 이렇게 뒤로 돌아보는데 이제 비스듬하게 이제 바닥 있는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내리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닫이문이 나오는데요. 이 미닫이문은 이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 구조죠. 예, 요즘 현대식 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문들은 좀 오래된 문이다. 드르륵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오래된 문.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방문을 열고 닫으면은 문이 잠길 수가 있는데 이 미닫이 문이라는 것은 좀 허술하죠. 그래서 미닫이 문으로 등장하는 거 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계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경계가 허술한 경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을 보인 채 웅크리고 있는 남성이에요. 이 등을 보인 채 웅크리고 앉아 있는, 우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을 때 보면 어때요? 자세가 불편하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혹은 이제 우리가 자신이 없을 때 등을 이렇게 쪼그리잖아요. 그래서 당당하지 못한 자세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숨기고 있는 듯한 태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쪼그리고 앉을 때에는 뭔가 자신 없을 때, 자신이 자신 없을 때 당당함이 줄어들 때 쪼그라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등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보세요. 동물들은 등을 보이나요? 동물들은요, 등을 절대 보이지 않아요. 왜? 동물들은 앞서서 공격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완견을 키우거나 애완 고양이를 키울 때요, 애완 고양이가 주인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등을 보여요. 그리고 배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하거나 왜 낯선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 등을 보이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낯선 존재를 한시도 빈틈을 안 보이기 위해서 노려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등을 보인다는 거는 안심이나 친근함, 관계 맺기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등을 보인다라는 거는 뭐예요? 앞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때. 앞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을 때. 그쵸? 그 다음에 자신 없을 때. 아니면 왠지 소극적일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등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으로 고개만 돌려 나를 본다.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왼쪽, 오른쪽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왼쪽은 무의식, 오른쪽은 의식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라는 걸 굳이 따진다면 이제 왼쪽이라는 것이 이제 무의식의 방향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 시선을 안 마주쳐요. 돌아보기는 하지만 왠지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꿈에서 보여지는 이 형상은 시선을 마주할 만한 사이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의식의 인격이잖아요. 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남성이 이 무의식의 인격과의 관계 방식이 아직 나하고는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할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툴다는 거예요. 관계 방식이. 아직은 서툴고 서먹서먹한 분위기의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마주친 난 마음이 별로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보니까 아빠고 월남전에 다녀왔고 다리가 불편하고 차림은 허름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에 마주친 난 별로다라는 얘기는 어떤 측면에서는 동정심이나 측은감일 수 있겠지만 이건 현실적인 차원이고요. 기이한 거죠. 왠지 불편한 거죠. 그리고 별로다라는 건 기대 이하예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 이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전히 서먹하고 낯설을 때, 그리고 거리감이 있을 때 별로다. 이런 표현이 이제 들어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꿈속에서의 아빠, 현실적 차원으로 볼 때 아빠가 살아계시다면 아빠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서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이제 현실에서 볼 때 아빠는 이제 일찍이 돌아가셨고요. 그러면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냐?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쭈그리고 있는 아빠는 나와 현실에서 볼 때 나는 어때요? 아빠하고 굉장히 친근했고 다정했고 나에게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지지 기반 그리고 멋진 분이라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제 멋진 분이신데 비해서 이 꿈속의 아빠는 아니에요. 볼품없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빠가 꿈에서 내가 20대 초반이라면 그런 이야기는 이제 나눈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성 원형인데 선생님 나이대로 본다면 거의 비슷한 연배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성 원형에 가까운 아버지가 아니라 아니무스에 가까운 이제 그런 남성 인격이다. 결국 꿈에서의 이 아빠는 40대 중반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나의 내면 인격에서 아니무스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인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리가 불편한 아빠로 등장하는 그 아니무스는 초라하고 힘없는 그런 아니무스다. 그러면 왜 이 남성이 나와서 나를 실컷 쳐다보냐? 그거는 어찌 보면은 나와 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등장을 했었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속에 등장하는 아니마 아니무스는 어디에 있는 무의식이냐면은 그냥 개인 무의식에 있는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 있는 무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심층, 아주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있는 그런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월남전을 다녀와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 그래요.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이 월남전이라는 건 오래전에 있었던 그 베트남에서 있었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지고 본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전쟁으로부터 퇴역 군인인 거죠. 이분이 전쟁이 끝나고 되돌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다는 건 부상병이에요. 그죠? 어찌 보면은 이 인격은 힘없고 무력한 인격이고 또 다리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인격이라는 거죠. 게다가 차림새 또한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군인을 멋있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난 군인의 그 군복, 각진 군복이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나 그분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서 결혼했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옷이 굉장히 칼같이 각이 탁탁 서 있고요. 굉장히 멋져요. 그리고 멋있고 힘있고 씩씩하게 걷잖아요. 군인들. 특히나 뭐 공군, 아니면 헌병 뭐 이런 분들을 걸을 때 보면은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런데 군인이 전역을 한 상태에서 지금은 군인이 전역을 하면은 군복을 안 입고 오더라고요. 아마 군복은 그 군대에다 벗어놓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군복 예전에 군복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예비군 군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군복 같은 거 집에서 막 입고 허드렛용 작업복으로 입는 경우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세련되지 않고 후줄근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월남전을 다녀온 이 남성은 무언가 음, 군복 같지 않은, 그러니까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허드렛 작업복 같은 그런 차림일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